대만 여자 바둑 쟁탈전 보내드립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아시아 4개국 대표하는 여자 최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4개국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과연 세계 최강 이 여류 기사를 가리는 자리 다시 한번 성사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의 최정 선수와 중국의 위징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긴 하지만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상당히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헤이자자 선수도 네.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쟁탈전이라는 그 의미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또 어떻게 대진이 짜였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대만 여자 바둑 쟁탈전입니다. 중국 장시성 이춘시에서 치러지고 있고요. 준결승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미 치러졌습니다. 네, 이어서 15시 30분에 준결승 2국이 이제 시작되고요. 결승은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마지막으로 치러집니다. 네, 우승 상금은 15만 위안, 하나로 약 2,500만 원이고요. 준우승은 8만 위안, 하나로 약 1,300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각자 이제 1시간이 주어진 그런 시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내용의 바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대진이 나왔습니다. 이 준결승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최정 선수와 대만의 헤이자자 선수가 맞붙게 됐고요. 이 중국의 위징 선수, 그리고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비교적 그나마 좀 약한 헤이자다 선수를 이제 맞이한 최정 선수가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강력한 우승 후보로는 우리나라의 최정 선수와 아무래도 중국의 위징 선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여류의 라이벌, 정말 이 두 선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라이벌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네, 헤이자자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어떨까요? 상대 전적면에서는 최정 선수가 9승 1패 확실히 앞서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보여준 경력과 그리고 바둑 내용, 그리고 상대성 등등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은 최정 선수의 승리를 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매치업인데 또 헤이자 선수도 한 칼이 있기 때문에 또 방심할 수는 없는 그런 대진입니다. 네, 최정 선수로서도 당연히 방심할 수 없는 승부가 될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30초 3회로 진행이 되겠고요. 덤은 7집 반이 주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개최한 대회이기 때문에 중국 룰에 따르는 그런 바둑 룰이죠. 네, 이 최정 선수와 헤이자자 선수의 1국은요. 오늘 오전 10시에 치러졌습니다. 네, 최정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까지 총 10번 대국을 했는데요. 네. 횟수로 본다면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선수가 처음 만났던 것은 이제 2012년 스포츠 어코드 이제 마인드 챔피언십에서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 이후에 이제 2014년에 같은 대회에서 유일하게 패점을 아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뒤로도 이제 많은 대결이 있었지만 최정 선수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네, 가히 압도적인 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헤이자자 7단은 최근 또 이 삼성화재의 와일드카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대만 선수들이 이제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 쪽에 이제 와일드카드를 준 것 같아요. 그것에서 또 헤이자 선수가 좀 여러 가지 인기도 많고 네. 흥행을 좀 고려한 차원에서 와일드카드로 선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이 헤이자자 7단이 한 미모하지 않습니까? 네. 네, 대만에서는 거의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CF 같은 것도 좀 많이 찍은 것 같고요. 네. 중국에서 이제 개최하는 몽백카페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모델로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홍민표 해설위원은 헤이자자 7단을 좀 자주 보시겠어요? 뭐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시합에 이제 저도 단장으로 나가거나 할 때, 네. 혹은 헤이자 선수가 한국에서 시합을 치를 때 몇 번 본 적이 있죠. 네. 이쁜가요? 네. 예, 뭐 물론 이쁘죠. 네. 예. 다만 이제 저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되게 귀엽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최정 선수와 헤이자자 선수는 뭐 세계 무대에서도 사실 자주 마주치기도 하지만요. 또 최근에 이 페어 바둑 대회에서도 마주친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마주치는 그런 확률이 높아요. 네, 최정 선수는 이제 여자 기사긴 하지만 본인의 목표는 이제 그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남자 기사를 목표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루이나웨이 구단처럼 본격 타이틀을 이제 우승하는 그런 큰 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물론 여자 바둑계의 그 1인자, 뭐 세계적으로 본다면 1, 2인자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최정 선수는 또 KB 한국 바둑리그에 선수로 네. 출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을 한국 바둑리그 선수로 발탁됨으로써 좀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제가 아는 최정 선수라면은 계속해서 달려갈 거예요. 네, 올해 뭐 KB 리그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최정 선수가 상당히 바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출전 기회가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정 선수가 이제 세계 대회 일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같은 팀원인 이창섭 선수가 워낙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출전 횟수가 좀 많지 않았어요. 네, 뭐 그렇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 바둑리거로 발탁이 됐다는 건 뭐 그만큼 좀 증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뭐 랭킹도 48위로서 충분히 발탁될 만한 그런 랭킹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실력도 많이 입증해 보였고, 또 세계 대회죠. LG배를 2년 연속 또 본선 진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높게 평가해서 바둑리그 선수로 이제 발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이제 1승 2패 많은 판수를 치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좀 본인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최정 선수의 이 최근 성적을 보니까요. 이 네. 7승 3패입니다. 네. 뭐 당연히 매우 좋은 성적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 믿고 보는 최정 선수다 보니까요. 네. 그렇게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시즌 초에 여자 바둑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또 승수도 많았고요. 승률도 좋았죠. 그리고 올해 이제 중국 을조 여자 리그에 네. 출전을 해서 또 7전 전승으로 역시 좋은 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삼성화재배, 농심배, 삼성화재배는 그렇다 치고요. 네. 농심배, 바둑리그 등 남자 선수들과의 대국이 이제 좀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패점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이 삼성화재배 예선 결승에서 리어 선수와 대결을 했었는데. 네, 그 대국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울 거예요. 리어 선수라면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석패를 했거든요. 좀 세계 무대에서 자기의 좀 기량을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또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한 판의 패배는 상당히 아프게 느껴졌을 겁니다.
올해 뭐 지금까지 뭐 다승 공동 1위 이제 오유진 선수와 37승을 지금 나란히 하고 있고요. 네. 승률은 또 2위예요. 재밌는 거는 또 승률 1위가 네, 1위는 누군가요? 김채영 선수죠. 아, 김채영 선수요. 네. 네, 김채영 선수가 또 삼성화재배 본선에 진출을 했죠. 네. 이제 84%로 상당히 좋은 승률을 84%요. 네, 올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도 이제 37승 9패면은 상당히 좋은 승률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적이죠,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승률을 보여준 김채영 선수가 좀 더 신기한 것이죠. 뭐 김채영 선수야 뭐 올해 또 16연승까지도 했었으니까요, 중간에. 네.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 박정환 선수가 또 18연승을 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 비교되는 선수로 김채영 선수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전 기록은 김채영 선수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최초로 여성 기사가 연승상을 받는 이제 연말에 바둑대상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가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을 또 박정환 선수가 네. 다시 뺏어갔습니다. 네, 지금 뭐 포석이 미니 중국식 좀 실리적이고 발빠른 포석을 최정 선수가 들고 나왔네요. 네, 미니 중국식이긴 한데요. 좀 상변의 흙 한 점을 좀 좁혀간 것이 네. 띄는데요. 네, 이쪽을 좁혔고 이쪽은 소목. 네. 전형적으로 이제 귀 쪽을 지키겠다. 이 수도 우산 귀 쪽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벌림이고요. 이 소목도 우아기를 지금처럼 진행을 시켜서 실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그런 포진입니다. 네, 좀 실리에 민감한 포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다가오면서 다음에 이제 어깨 짚는 수를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재차 실리를 차지할 수 있는 네. 그 여지가 있습니다. 이 흙이 어깨 짚어오는 수에 대해서 백이 가만히 받아두는 건 좀 당했을까요? 네, 받는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눌러 막았을 때 이쪽 모양이 상당히 이제 호영이 되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전혀 불만이 없는 진행이죠. 그렇다고 받기는 좀 느려요. 네, 흙이 뭐 이렇게 받아만 두더라도 전체적으로 흙이 너무 발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보통 백은 이쪽으로 침투하거나 혹은 붙이는 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쪽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좀 이쪽을 생략한 채 네. 발빠르게 진행하는 수법을 많이 쓰이곤 합니다. 이 우상귀 흙 한 점에 대해서 백이 붙여가는 수요. 네, 네, 뭐 알파고 때문에 많이 조명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네, 이 그렇죠. 흙이 세 칸으로 먼저 벌렸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좀 가능한 수인가요? 네, 가능하죠. 왜냐면은 이 수의 이제 근본적인 이론은 젖혔을 때 되젖힐 수 있다. 그리고 끊고 나갔을 때 이쪽 끊는 약점과 축으로 잡는 것. 네. 두 가지를 맛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붙임수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 벌림이 물론 흙에게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싸움에서 영향을 미치진 못해요. 자, 물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최정 선수는 응수를 하질 않고요. 네, 바로 어깨를 짚어갔습니다. 이 수를 둘 때부터 이 어깨 짚은 수는 이제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콤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두더라도 바로 짚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렇다면 백도 좀 반발하는 흐름이 될까요? 네, 보통은 위로 이제 밀고 네, 이러한 진행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흙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좀 두텀을 쌓는 이제 그런 진행인데 네, 흙 입장에서도 이제 뛰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서 불만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 형태의 약점은 나중에 이쪽을 들어갔을 때가 좀 애매해요. 백이 받기가. 붙이는 것과 네. 이 젖히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늘면은 붙여가고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약점을 보완한다면 반발해서 네. 넉 점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더구나 이 최정 선수의 기풍이라면 백을 네. 두텀으로 보기보다는 좀 공격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찝어서 웅수타진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어야겠죠? 지금 호구로 받는 것은 이제 이러한 활용을 통해서 느는 수가 이제 선수가 듣기 때문에 이제 받고 이제 붙여가는 자세가 백도 이제 이수가 있기 때문에 꽤 안정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어두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막았을 때 흙이 2단 젖히는 수를 좀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법이 되겠죠. 최정 선수의 기풍은 바둑팬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반면 헤이자자 선수는 좀 어떤 기풍의 소유자인가요? 헤이저 선수는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일본 바둑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좀 모양을 중시하고 안정적으로 바둑을 이끄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반대로 전투력은 아무래도 최정 선수나 위징 선수처럼의 그 파괴력은 없는데 좀 따라가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전투 걸어왔을 때 보통 맞받아치는 네. 그런 작전을 많이 짜죠. 헤이자자 선수 하면 명실공히 대만 바둑, 대만 여자 바둑 1인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항상 이 외모가 많이 조명이 되다 보니까요. 네. 본인으로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네. 최근 또 얼마 전 대만 내에서 치러진 이 해봉배 여자 바둑 최강전에서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이 대회 3연패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상대방이 위리진 선수였어요. 네. 유리진 선수가 이제 한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었거든요.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헤어질 때도 많이 아쉬운 그런 뉘앙스를 네. 했는데 제가 눈시울이 보기엔 이 홍민표 네. 군단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네. 그랬겠지만 좀 젊은 선수들이 또 많이 아. 아쉬워했겠죠. 네. 그동안 또 정도 들고 네. 리진 선수가 되게 또 잘 어울려요, 선수들과. 말도 조금씩 늘어가는 또 성장 과정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 어머님이 한국에 네. 오셔가지고 이제 데리러 오셨는데 마지막에 또 헤어질 때 약간의 지금 눈시울이 붉어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이제 영영 오지 않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내년 여자 바둑 리그에 출전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국에도 대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LG 삼성배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대회도 많이 출전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이 위리진 선수가 처음 한국에 유학 올 당시에는 네. 좀 헤이자자 선수를 대적할 만한 수준은 좀 아니지 않았나요? 바둑 실력이 네. 그렇다. 네, 조금 좀 다듬어지지 않은 네.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아무래도 육성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기지 못하죠. 사실 남자 기사들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어지간한 이제 실력 있는 여자 기사들도 쉽지 않은데 네. 유리진 선수는 조금 실력 면에 봤을 때 많이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끔 이기는 그런 한판들이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대국을 여자 바둑 리그에서 이제 박진 선수에게 승리를 네. 거뒀을 때 네. 대국을 꼽고요. 그만큼 이제 보통은 잘 이기는 선수들은 한판 졌을 때 아픔을 많이 기억하는데 네. 유린 선수는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혹독하게 훈련을 했고
많은 또 패배가 있었고 그만큼 또 본인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뭐 헤이자자 선수와 결승을 치러서 비록 이번에는 패했지만 네. 다음번에는 뭐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린 네. 또 선수라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헤이자 선수와 좀 오랜 기간 또 라이벌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바둑은 홍민표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요. 이제 이 찝어둔 교환이 과연 득인지 손해인지 이제 백이 이렇게 교환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앙면에서 확실한데 찝어둔 것은 이제 붙이는 자세는 나중에 좋아요. 근데 여전히 이 약점은 완벽하게 해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찝어놓는 것이 과연 네,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네, 그렇죠. 알파고는 알 수 있을까요? 알파고와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파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특성이 보면은 좀 아낌없이 교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이제 아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프로들의 바둑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인공지능의 특성은 별로 아끼지 않는다. 네.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환은 그냥 거의 아끼지 않고 한다.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네. 네. 제가 바둑을 배울 때에도 네. 스승님께서 교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리라면 네.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네. 좀 저도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팩감으로 활용할 수도 네.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아껴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프로는 이제 아끼다 진다. 네. 그게 또 결과적으로 또 아꼈다가 나중에 또 결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둑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협공했는데 이 걸쳤을 때 이제 받는 것은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 백이 이쪽 세력 쌓았고요. 이쪽도 눌러 막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양을 크게 키우겠다는 작전인데 이건 작전 미스가 되는 겁니다. 받는 수는요. 지금처럼 협공을 해서 3, 3을 만약에 판다면 이런 식으로 뭐 씌어간다든지 이쪽을 제압한다든지 일관성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흑 입장에서도 지금은 뭔가 3, 3을 파고 싶지 않아요. 기존의 실리는 많이 벌어뒀기 때문에 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처럼 한 칸을 띄거나 날일자도 사실 특수상황에서는 쓰여집니다.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편이 지금은 맞는 길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날일자로 미끄러지는 것이 보통인데 받는다면 이제 날일자로 달려서 안정을 취할 수 있죠. 근데 이 형태의 불안 요소는 여기 붙이는 수에 있어요. 네. 늘게 된다면 네, 좀 패로 큰 패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백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곳을 붙여서 끊어가지고 팩감 만드는 공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흑은 이제 만패불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때려낸다면은 상당하죠. 귀의 주인이 바뀌었고 주위의 흑도들이 좀 엷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건 엄청난 바꿔치기의 양상인데요. 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좀 흙이 좋지 않다고 봤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패를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안에서 모양 잡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그냥 진출하는 것이 혹은 뭐 힘을 좀 실었으니까 협공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정 선수 스타일상 그런 편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힘있게 중앙을 띄웠네요. 이 부분적으로는 이제 백 쪽에서 더 기분 좋은 교환인데 네. 지금은 머리를 내밀고 있고 이 얼마간의 신뢰는 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집을 많이 차지해 놨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네. 역으로 가네요. 헤이자자 선수도 좀 최정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지금은 이쪽으로 씌어 온다면은 축이 안 되니까 그냥 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위에 백돌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것이 지금의 한수 헤이자자 선수의 생각으로 느껴지고요. 오히려 최정 선수가 조금 조심을 하네요. 안전하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평범한 날일자이긴 한데요. 이 최정 선수가 두고 보니까 더욱 왠지 안전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수순 저희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대만 여자 바둑 쟁탈전 최정 선수와 헤이자자 선수의 준결승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헤이자자 선수 그대로 받아두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습을 당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정수고요. 그리고 이수와 이수로 인해서 귀의 실리 그리고 변의 실리를 얻어가면서 백도 이제 불만 없는 진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갔어요. 바로 가네요. 네, 지금 이쪽의 형태를 안정적으로 결정 지어 놓고 애초부터 노리던 이 자리를 지금 결행했습니다. 최정 선수의 이제 전매 특허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그 약점, 형태상의 그 약점을 잘 찔러가요. 네, 이 백에게는 약점이 두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헤이자자 선수는 4점이 있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양쪽 다 어떻게 좀 방어를 하겠다. 네, 이 끼우는 것은 이제 단수를 치고 늘거나 잡으면은 이제 이한점이 잡혀요. 바로 끊을 수는 그럼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붙인다면은 이제 희생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역시 연결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흙도 좀 벌어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일로 끼우는 것은 좀 위험해요. 이렇게 돌려치는 것은 언뜻 보면 뭐 기분 좋네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이제 망한 거죠. 이쪽을 돌파당해서요. 자, 실리 손실을 좀 보면서 양보를 할 것인지. 과연 어느 쪽을 아래로 끼운 쪽을 선택을 네, 했습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까 다시 보니까 이게 아까 뭐해서 단수 치는 거는 잡히는 모양이 아니었네요. 나가면 네, 나가는 순간 이으면 지금처럼 나오고 이쪽이 되고 백이 이쪽을 막으면은 아까처럼 이제 돌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은 약점이 두고두고 남잖아요. 네, 좀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인가요, 애초에? 애초에요. 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이 형태를 저는 흙으로 좀 선호를 한 편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기사들이 백보다 흙 쪽을 더 좋아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일단 집이 안형이 없고 이게 두텀이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네. 지금 더 세게 갔어요. 지금처럼 약점이 남아있는 형태라면은 백 입장에서는 집도 뺏기고 강한 데도 아니고 좀 애매한 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정 선수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을 연결하면은 끼우는 것이 성립한다.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집으로 조금 이득을 보는 편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끊어가는 것이 좀 최종 선수답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이 편이 이제 최정 선수와 좀 어울리는 진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돌이 이렇게 끊어지는 순간 이제 힘과 힘의 대결인데 그것은 최정 선수가 이제 소녀 장사잖아요. 네. 어렸을 때 별명이. 네, 지금은 이제 소녀 티는 좀 벗어났고 이제 숙녀로 된 것 같은데 그럼 숙녀 장사인가요? 숙녀 좀 억양이 약간 숙녀 장사는 좀 더 멋들어진 별명을 지어주고 싶네요. 하나 지어주시죠. 아 갑자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음유시인이 아니라서. 네. 제가 일전에 듣기로 네. 최정 선수가 이 소녀 장사라는 별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정말 숙녀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장사라는 별명을 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아무래도 생각이 드네요. 네. 장사는 이제 남자들한테 네.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루이나웨이 선수도 이제 철녀 막 그런 네. 표현이 본인은 별로 좋지 않다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좀 그런 강한 별명을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이제 최철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독사. 네. 독사 너무 마음에 든다. 네, 그렇게 좀 강한 별명을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요. 보통 별명이 좀 강한 별명이 많죠. 이세도 선수도 뭐 센돌. 네. 좀 그래야 기억에 잘 남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 중계가 끝날 즈음엔 이 최정 선수의 새로운 별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네. 같이 좀 연구를.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강한 여성을 부를 때 쓰는 게 뭐 걸크러쉬 뭐 그런 별명을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에도 바둑을 접목시켜서 좋은 별명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좀 유승희 캐스터가 아이디어를 좀 내서. 네. 저랑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네. 네. 지금 갑자기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헤이자자 선수가 끼우고 막으니까 끊어간 장면이죠. 네,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선수로 들으니까 네. 패를 걸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먼저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 끊는 자리를 지금처럼 횟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교환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있는다면 때려서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또 하나 끊어요. 이쪽 하나 끊어두고 패를 겁니다. 네, 따내면 따내면 지금 이쪽 젖혀서 쓰고요. 팩감을요.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재차 걸어가고 지금은 이제 이 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아낌없이 써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 쳐버려서. 그렇게 단수를 쳐서요. 네. 네. 참 쓰기 네, 정말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힘든 패감인데 네. 어쨌든 여기 때리면은 이제 이쪽이 다 흙도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예 이쪽을 이어서 다음 패감을 어떻게 보면 억제하겠다,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최정 선수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걸고 나서 쓸 패감이 없으니까 백도 패를 걸어갈 수는 없죠. 네, 그렇다면 흙이 나가는 선택을 한다면 백도 다음 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뒤로 막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흙이 여기 이었을 때 또 네. 이쪽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 약점도 남아 있고 이 넉점이 무엇보다도 깔끔하게 끊겼어요. 자, 지금의 접전에서는 최정 선수의 그 날카로운 진행들이 좀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아예 여기서 손을 돌려버리네요. 아, 팩감을 만드는 건 아니죠. 네, 지금 네. 가치가 자체로 지금 여기 좀 작다라고 느꼈을까요? 이쪽 귀를 선택했습니다. 상당히 커요. 반대로 100이 두었다면은 다 집이에요. 엄청나죠? 이쪽까지 30은 이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흙이 먼저 둠으로써 백의 귀를 모두 도려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실리로 많이 벌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까 100이 뒀으면 30인데 흙집 빼면요. 이 10집 정도밖에 안 돼요. 10집도 채 안 납니다. 그리고 아래로 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나갔을 때 역시 축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이 두터워지는 순간 네. 이 넉점의 생화는 거의 포기를 해야 되고 중앙이 또 크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막는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흙으로서는 이제 기분 좋게 실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죠. 네, 역시 백은 흙을 귀에서 살려주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네,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백이 아래로 끊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흙이 한 점을 잡고 난 이후에요. 네, 밑으로 백이 단수를 치고 흙이 따내게 되면 네, 사실 초반에는 이 팩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이렇게 진행이죠? 두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지금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쪽에 두텀을 좀 허락하는 것이 나중에 이런 데 다 듣거든요. 허락하는 것이 이 넉점이 물론 지금 거의 패석에 가깝지만 아예 살려 나오기조차도 어려워지고 네. 이 중앙이 또 크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염려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배석에 따라서도 충분히 둘 수 네. 있는 수단인가요? 사실 네. 어지간하면 이런 형태가 백이 좋지 않거든요. 네. 축이 안 좋더라도 어지간하면 밑으로 끊고 두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이 진행보다는. 근데 지금의 배석에서는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도 이 배석을 이용해서 이 틈을 잘 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미는 것도 있어요. 축을 네. 방해하는 거죠. 흙은 뭐 이제 아래로 치고 치받고 맞고 끊고 이런 진행이 있는데 네. 역시 이제 이 한 점이 제압 당하면서 이쪽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죠. 백에게도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흙에 사활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백이 패를 한 번 더 걸어갈 수는 없을까요? 근데 이제 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때려내면 이제 이쪽을 팩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받지 않는다면은 눈목자로 둔다면 쉽게 잡히죠. 네. 그런데 네. 근데 받지를 않고 이쪽을 이어요. 사활이 걸리는데도요. 네, 잡으면은 이쪽을 재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이쪽은 백이 애초에 호구 쳐서 지킨 것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면 맛이 나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면은 찝어서 또 끊는 약점을 노려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 듣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쪽은 백이 들어가서 한 수가 투자가 됐고 여기까지 다 잡히는 것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백도 패를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백도 이 우하기를 처리를 한다면 결국 따내는 한 수로 볼 수 있을까요? 뭐 따내는 정도 같고요. 네. 다만 뭐 조금 느려 보여서 당장 이 선택을 할지 이런 자리도 상당히 좋거든요. 반대로 뛰면은 구체화되죠. 이 큰 모양이. 이런 데 오면은 나중에 이제 받았을 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백 모양도 키우는 의미가 있고
흙의 모양을 좀 제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넉점의 이제 생환도 좀 노려볼 수 있고요. 이런 돌을 그냥 살려 나오는 것은 물론 잡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치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은 크게 집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쪽이 두터워진다면은 나중에 끊는 것도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4점을 바로 살리기엔 조금 무거워 보이고요. 네, 일단은 이쪽을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실리 손실은 이제 곤란하다라고 보고 네, 좀 나가서 둔다면 흙이 또 실리를 또 버는 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최정 선수가 좀 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네. 될까요? 아무래도 이쪽 관통한 자세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또 더군다나 최정 선수가 중앙 운영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본인의 스타일도 딱 맞고 바둑 자체도 흙이 좀 더 편한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칸까지 갔는데 그쵸 이제 화를 내나요? 네, 좀 전투를 유도한 것이거든요. 이 백이 이쪽 받아줄 사람은 없어요. 손빼자는 여기 끊는 게 눈에 보이니까 뭐 당장은 죽이겠네요. 붙인다든지 하면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받을 순 없고 손빼자니 그래서 아예 끊어가는 강수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최정 선수도 이 한 점을 바로 살려 나오나요? 글쎄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 버리자니 물론 이제 흙의 형태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긴 하지만 백도 일단은 벌었거든요. 물론 이제 버리고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뭐 이렇게 하나 지켜두면 모양이 상당히 입체적인데요. 네, 모양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살리기가 좀 곤란해서 이 싸움은 그래도 백쪽이 오히려 할만해 보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붙여가거나 한다면 좀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좀 간명하게 둔다면은 쭉 밀어버려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2칸을 뒀다는 것은 지금 같은 수법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백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끊어가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아마 최정 선수가 그 끊는 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 수를 선택했을 거예요. 최정 선수라면 살리는 선택을 할까요? 버리는 선택을 할까요? 보통은 이제 전투적인 기풍이라서 살리는 쪽을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다면은 아까처럼 버리는 것도 깔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밀어가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두면은 사실 이게 중앙이 다 안 나와도 되거든요. 이 모양도 상당히 커서 네. 지금 버려가네요. 집이 되지 않아도 네. 괜찮은 형세인가요? 이렇게 다집되면은 너무 많이 이기니까 적당히만 놔도 돼요. 네. 역시 뭐 버려가는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이 편이 간명합니다. 네, 최정 선수가 올해 이제 LG배 본선에 진출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다스시 선수에게 이제 32강전에서 아쉽게 석패를 했었는데 계속 세계대회 본선에 그래도 얼굴을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네, 본선 그렇죠. 진출이었죠. 이렇게 좀 세계대회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본선에 진출했을 때 그 경험과 이게 자신감 차이는 또 다르거든요.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최정 선수를 보면 정말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바둑에 대한 실증을 못 느끼는 이유가 좀 많이 즐기거든요, 최정 선수가. 네. 그 이유가 이제 본인의 성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 투자를 하는데도 자기의 그 성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그 실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좀 성장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재밌죠. 보통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일로 대하거나, 네,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던 것도 싫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네. 하기도 하는데, 네네. 최정 선수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아, 조금 다를까요? 일과 좀 승부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차이가 있어요. 최정 선수가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뭔가 압박을 받는다거나 네, 이 한 판은 내가 이겨야만이 이제 생업이 가능하다거나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일적인 스트레스가 당연히 동반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도 이제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로 느껴지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바둑을 좀 많이 즐겨줬던 것 같은데 시합 둘 때가 즐거웠었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도 즐겁습니다. 근데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아, 예전만 못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헤이자사 선수는 그냥 늘어두지를 않고요. 한 번 더 젖혀갔는데요. 네, 조금 더 백집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을 젖혀뒀기 때문에 특히 약점을 뭔가 노릴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근데 여기 또 손을 못 빼요. 네. 이쪽 단수가 다 들어서 네. 이거는 이제 끝이거든요, 바둑. 네, 이거 너무 큰데요. 네, 받아야 됩니다, 결국. 밀고 밀면 받아야 되는데 결국 흙이 한번 지킬 수 있는 턴이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다면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의 작전이 꽤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흑돌들을 희생타로 삼아서 자연스럽게 중앙을 막아가는 지금의 작전이 최정 선수가 아주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뭐 헤이자자 선수가 이 최정 선수에게 좀 끌려간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주도권을 내준 네. 상황이고요. 집을 본다면 이제 이쪽이 14에서 20, 30집이 좀 강합니다. 이쪽이까지 45. 네, 거의 55집 정도 봐야 되겠어요. 근데 흙의 형태가 이게 집이 넉 점은 이제 잡혔다고 봐야 되고요. 중앙을 얼핏 보더라도 30, 40 여기까지만 해도 시은이고 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 귀 양쪽에 귀가 또 흙이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연한 최정 선수의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좀 중앙 경영하는 감각이 괜찮아요. 최정 선수가 이제 승부수를 네, 지금 들고 나왔어요. 받아두지를 않고요. 더 이상 중앙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은 필패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여기는 진짜 엄청난 것이거든요. 물론 당장 흙이 결행해도 이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지금 중앙을 먼저 돌볼 거예요. 왜냐면은 괜히 이제 중앙이 좀 시끄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이런 큰 리스크를 안고 전투를 걸어간다. 그건 아주 비장한 마음에서 결정한 한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헤이자자 선수도 이렇게 가다가는 기회가 없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승부수를 걸어갑니다.
네, 최정 선수는 뭐 간명하게 처리를 하네요. 이제 한 점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잡더라도 뭐 이어서 둔다면은 사실 이 전체가 잡힐 뚫은 아닙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붙여서 리듬을 탄다면은 타개가 가능하고요. 이제 빵 따냄을 했기 때문에 중앙은 이제 확정가로 거의 굳어지겠죠. 그리고 지금의 싸움 역시도 글쎄요, 그냥 받아주고 있어도 이 돌만 안 잡히면 돼요. 네. 여전히 여긴 남아있고. 근데 지금 탄력이 좋아서 이미 모양을 잡아놨잖아요. 지금 크게 자세가. 네. 이 형태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 하나 물어보는 거죠. 나중에는 혹시라도 이 두 점을 버릴까봐 뭐 호구를 친다든지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 두 점이 요석이죠. 따낸다면은 여기에 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교환을 하는 것이고요. 네, 혹시 다음 수는 느는 한 수일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젖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둬서 사실 이쪽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렵거든요. 막혀 있어요. 네, 이거 몇 발자국 못 나오죠. 그렇다면은 이 백이 이제 촉촉수 모양이 되면서 네. 이 중앙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살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형태가 된다면. 그래서 강하게 둔다면 젖히는 수도 가능합니다. 뭐 꼬부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때 이었을 때는 이 교환이 좀 득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강하게 둡니다. 네, 젖혀갔습니다. 이쪽의 형태가 이제 있어서 이 장문이 되면은 그래도 네. 그쪽에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데 장문이 안 돼요. 이렇게 있는다면은 이쪽 약점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여기 유유히 살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 맛보기죠. 따내면은 여기 끊는 것이 또 선수로 듣고 네. 백 쪽에서 괴로운 형세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꼬부릴 수밖에 없었는데 가만히 이어두면은 백이 한 칸 띄어야 되잖아요. 네. 붙여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백진영 지어가면서 같이 이제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는 최정 선수가 이제 압도를 하고 있네요. 네, 최정 선수의 완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뭐 헤이자자 선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도 불운이라면 불운이겠어요. 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최정 선수의 페이스에 끌려가는 헤이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최정 선수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슛은 저희는 잠시 후에 볼게요.